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 단골로 많이 와주시는 멘탈이 전부다 채널의 철이 형님 모시고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나 비트코인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뵀는데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그럼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혹시 또 저희 채널에 이제 철이 형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자기소개를 좀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철이 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신민철 작가님으로서 이제 두 번째 책을 내셨어요. 네. 첫 번째 책은 이제 돈의 규칙이라고 네, 그렇죠. 해가지고 저도 읽어봤고 그때 또 후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 추첨 네. 이벤트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은 제목이 뭔가요? 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줄여서 비슈사. 네. 네, 약간 되게 맛있는 고급 빵 이름 같은데 이름이 되게 착착 네. 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책은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제목으로 짐작이 가시겠지만, 네,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이고, 그런 얘기보다는, 슈퍼사이클이라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특정 기간을 염두에 두고, 투자로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진 철저한 투자서입니다. 그러면 요즘 제가 채널 영상도 올라오는 거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던데 네. 비트코인 혹시 어떻게 알게 되셔서 투자를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남들처럼 그냥 소문만 듣고 이러고 있었는데, 처음에 2019년에 제가 소액으로 투자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이후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점점 공부를 해 나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특히 비트코인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서적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좀 힘든 영어와 함께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했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비트코인의 매력과 좋은 자산이라는 점을 알게 됐죠. 요즘 비트코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잠깐 투자를 했었는데 많이 나오나요? 네네.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일단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얘기 많이 나오면 안 좋은데.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고 네. 싶었던 게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네.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게 혹시 어떤 얘기인지 아니요. 물론 맞는 얘기인데, 네네.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원래 의미는 어느 한 가지 상승 사이클이 아니라 두 개 또는 세 개,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사이클이 복합적으로 겹쳐져서 발생하는 거를 슈퍼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죠. 이거는 반도체 그 자체의 상승 주기와 그 다음에 경제의 호황기가 맞물릴 때 그 두 개가 겹쳐지면서 서로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이게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 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의 호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승 재료가 동시에 펼쳐진다, 겹쳐져서 펼쳐진다라는 의미에서 슈퍼사이클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죠. 그럼 그 대형 호재들이 혹시 어떤 네. 것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두 개가 있어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정해지죠. 그 두 가지가 기본 원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의 호재가 하나 있고 수요 측면에서의 호재가 하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4년마다 한 번씩 공급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채굴한다 그러죠. 네네. 그 채굴하는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전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수요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죠. 네. 네네. 이것 자체가 그냥 공급 측면에서 가격을 올리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수요 측면에서 가격을 올리는 요소가 뭐냐면, 비트코인의 기존의 가격을 보면은 글로벌 통화량,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뿌렸냐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요, 가격이. 그건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100% 순수하게 화폐의 반대편에 서 있는, 비트코인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뭐겠어요? 가치. 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네네.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화폐의 반대편에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그 반대급부로 가격이 올랐는데, 그게
거의 정확하게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그게 수요 측면이죠. 왜냐면은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수요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 수요 측면에서의 호재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두 개가 거의 완벽하게 겹칩니다. 네. 반감기라는 것 자체는 4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네네. 기존에 이제 반감기가 2012년, 16년, 20년 총 3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근데 이때마다 어땠냐고 하면은 2016년은 오히려 금리가 오르던 시기, 그러니까 통화량이 오히려 줄어들던 시기였고요. 네네네. 2012년과 2020년은 앞뒤로 전부 제로 금리였어요. 근데 이게 금리라고 하는 게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제로 금리면은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제로 금리고 뒤에도 제로 금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통화량의 변화가 그렇게 급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네네. 급격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나요? 고금리였는데 네네. 떨어지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진짜 본격적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죠.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기는 5월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4월과 5월 아. 네, 공급 호재와 수요 호재가 거의 동시에 겹쳐지죠. 그렇네요. 네, 이게 일단 비트코인 이번 슈퍼사이클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 현물 ETF도 사실 네네네. 대형 뉴스였는데 네. 지금 영향은 좀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은 두 개나 또는 그 이상의 상승 효과가 겹쳐지는 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공급 측면의 호재와 수요 측면의 호재에 더해서 현물 ETF는 기관 채택,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대규모 채택이 일어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슈퍼사이클을 더 밀어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물 ETF가 승인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 기존의 기관이나 기업이나 펀드나 또는 국가나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은 법률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요. 또 비트코인을 사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회계적으로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았어요. 네네. 근데 현물 ETF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냥 주식처럼 사면 돼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뭐 스파이, QQQ 이런 거 사듯이 그냥 현물 ETF를 사면 돼요.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그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더라도 투자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플러그인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주류 금융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점진적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근데 단지 이거는 현물 ETF가 채택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돈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니죠. 왜냐면 기관들은 어떤 자산의 그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려면 네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최소 90일에서 그러니까 한 개 분기죠. 한 개 분기에서 두 개 분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는 1월에 이번에 승인이 됐으니까 네네. 4월 또는 뭐 한 6, 7월 올해 중반 넘어가야. 또 겹치네요. 그쵸. 근데 그게 4월이 반감기랑 네네. 금리 인하랑 거의 완전히 겹치죠. 네네. 그러면서 아마 4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저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현물 ETF 승인이 되면서 뭐 5천만 원 후반대 6천만 원 이렇게 횡보를 지금 거의 한 2달 동안 네.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그건 정말 단순한 이유인데요.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는 호재로 그 전에 기대감에 이미 작년 10월부터 3개월 만에 2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3개월 동안 2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 호재는 이제 딱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 안에 급격한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수익 실현. 한번 팔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일명 뉴스에 팔아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기존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라고 해서 현물 ETF처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펀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펀드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매매가 불가능한 그런 신탁형 펀드로 비트코인 이미 펀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2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현물 ETF 승인이 되면서 얘네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묶여있던 자금들은 안 그래도 지금 짧은 시간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한번 팔려고 하겠죠. 예. 거기다 얘네가 다른 ETF들보다 수수료도 높아요. 그럼 얘네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도 하겠죠. 근데 이동하려고 하는데 뭐 100원을 팔았으면 그냥 100원 그대로 다 옮길까요?
조금 차익 실현이 났으니까 네. 조금 빼고 옮기려고 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지면서 그동안 그레이스케일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갔고요. 근데 그거를 능가하는 물량의 새로운 자금이 이번에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 거의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나간 돈을 빼고 그러고도 남는 순유입량이 네네. 한 17억 달러 정도 17억 달러.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기존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ETF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금이고 네네. 그 다음에 나스닥 QQQ였어요. 아, 근데 얘네들이 한 달 동안 얼마의 자금을 모았냐고 하면은 지금 물가 오른 거 감안해서 금은 19억 달러 한 달 동안. 19억 달러. 그 다음에 나스닥은 15억 달러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네네. 한 달이 안 됐는데 17억 달러예요. 그럼 이미 역대 가장 성공한 ETF들과 비교해서도 네네. 전혀 뒤지지 않는 거죠. 거기에 이거는 추가적인 호재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유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한때 거의 하루에 6억에서 7억 달러씩 빠져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1억 달러 이하로까지 줄었습니다. 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팔았다. 어느 정도 다 판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는 유입량도 당연히 초반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지금 매일 1억 달러 가까운 순유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거의 다 사라질 때쯤에는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겠죠. 4월쯤에. 그렇죠. 그게 저는 길어지면은 한 4, 5월 정도로 보고 있고 짧아지면 그 이전에도 당연히 근데 어느 시점부터 오를 것인가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그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게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언제쯤으로 보시고 네. 예상 가격 뭐 물론 이거는 100% 추론이지만 얼마 정도로 보시는지. 네, 그건 뭐 책 보면 다 나와 있긴 한데요. 책을 보시면 가장 정확하다. 그래도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네. 이제 반감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반감기 후반전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반감기 후반전부터가 정말로 상승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페이지 1, 2, 3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페이지 한 2에서 3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데 이게 뭐 이제 올해는 아니고 네네. 내년 정도가 정말 진짜 엄청난 불장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내년. 물론 올해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진짜 불장은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목표가 이제 전고점을 넘는 거. 네, 6만 9천 달러. 하나로는 8천 몇백만 원 정도죠? 그 정도 되는 전고점을 넘는 게 일단은 올해의 목표고 그걸 넘고 나면 그 이후로 거기서 이제 몇 배가 더 오를 것이냐. 이거는 이제 신의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기존의 가격들을 봤을 때는 전고점을 넘는 순간부터 정말로 진짜 불장이 시작. 이게 제가 봐도 이제 주변에 비트코인 다루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한 1억 정도를 그 내외를 일단 안전한 목표가 정도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요? 뭐 올해 네. 내년 초? 저는 올해 말 정도면은 1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네. 진짜는 내년이다. 오히려. 진짜는 내년이다. 네. 자세한 거는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 뭐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단점이나 네. 리스크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가장 큰 단점은 역시나 변동성이죠. 예. 아무래도 성장하는 자산이잖아요. 신흥 네네. 자산이고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예. 근데 최근에는 사실 이게 지금 변동성이 좀 낮아진 거거든요. 근데 또 불장이 오면은 또 달라져요. 지난 불장에서도 그 엄청난 상승장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거의 20-30% 하락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상승장인데도 20-30%씩 하락을 한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조정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중간중간 함정처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분명히 상승장이 오면은 그런 굉장히 강력한 조정 같은 큰 변동성이 여러 차례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또 개미 투자자들은 항상 거기서 털려나가잖아요. 그쵸, 아직 그쵸. 본격적으로 제대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조정 한번 주면은 다 털려나가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리스크를 말씀드리면 이건 리스크라기보다는 이제 어려운 점인데요. 비트코인은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에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주식처럼 무슨 뭐 애플, 엔비디아 이런 것처럼 하나의 종목이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인 것 자체가 그냥 주식 시장처럼 그냥 완전히 하나의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자산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내가 주식 하나 뭐
어떤 기업 하나 공부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하게 될 위험이 일반적인 주식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럼 혹시 비트코인 외에 이제 알트코인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알트코인은 이 단점이 이제 비트코인보다 더 큰 겁니다. 더 리스크가 크고, 네네.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선 반드시 비트코인 이해가 선행돼야 돼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알트코인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느 한 종목에만 또 몰빵하는 건 지극히 위험하거든요. 그럼 여러 알트코인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면 가능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더 추천드리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대체로 다 여쭤봤는데 네. 혹시 뭐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있으실지? 아마 2022년 투자하셨던 분들 대부분 힘들으셨을 거고, 또 작년에도 이제 좋았다고는 하지만은 또 종목마다 좋은 종목이 있었고 안 좋은 종목이 있어서 대체로 힘드셨을 텐데요. 2024년부터 저는 큰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S&P가 신고가를 넘었고 계속 랠리를 하고 있고, 나스닥도 이제 좀 있으면 신고가 거의 달성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주식시장도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올해 전고점을 넘으면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상승장을 시작할 테니까요. 진짜 상승장은 2025년부터고 2024년은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인데, 저는 진짜 상승장보다 오히려 준비하는 시간이 더 즐겁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영화도 보기 직전이 제일 즐겁지 보고 난 후가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올해는 정말 큰 선물이 있기 전에 그걸 이제 풀려고 준비하는 그런 신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부자 되실 준비를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멘탈이 전부다 채널에 철이 형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고요. 제가 오른쪽 밑에 이제 또 신간 정보를 남겨둘 거고요. 뭐 고정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둘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이 구매하셔서 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